08 조합 오늘 2페이지, 지난 시간에 2페이지 하다 말았죠. 몇 번 할 차례입니까? 혹시 4번 할 차례인가요? 예, 우리 4번 다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 중에요. 요 4번은 요거 쓰는 거예요. NCR이라는 개념은 n-1씩 R 더하기 n-1씩 R-1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는 개념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거 훈련입니다. 자, 10C3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시작! 9C3 더하기 9C2. 자, 15C7은요. 시작! 14C7 더하기 14C6. 자, 9C4는요. 시작! 8C4 더하기 8C4. 자, 10C6은요. 9C6 더하기 9C5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좀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밑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은 뭐냐면요. 요게 보면 순열 공식도 있고 조합 공식도 있죠. 자, 순열 공식과 조합 공식으로 이루어진 등식에서 n값 구하기 문제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MP2M이는 까놓고 말하면 뭐냐면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에요 라는 개념과 사실 같은 거야. 거의 윤서책 맞니? 네. 수학은 어디 앉나요? 네, 거기 앉으시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보통 fx 있으면 무슨 생각해? 아,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나와 있나 봐 라고 생각하듯이 NP를 봤을 땐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있나 봐. 어머, 또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있네. 또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 이 문제는 까놓고 보면 미지수는 n 하나인데 등식이 몇 개 있다? 하나. 미지수 하나씩 하나 n값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면 왜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내느냐?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너 순열 공식, 조합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특히 요렇게 MP2처럼요. 앞뒤에 얘처럼 숫자가 나올 경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지수 n, m 요런 문자가 나올 때는 뒤에 나오면 무조건 뭘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 팩토리얼 공식을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앞에 나왔을 때는 뭐를 보고 판단한다? 뒤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판단한다. 두세 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 이러면 그냥 쭉 나열하는 식을 써주면 되지만 4개 이상 넘어갈 때는 팩토리얼 공식으로 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뒤쪽에 2, 2, 3이 보이니까 그냥 쭉 나열해서 풀 수 있을까? 팩토리얼 공식으로 풀어야 될까? 나열해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NP는 뭐라고 풀 거야? 시작! n-1 더하기 6배. 자, NC는요 어떻게 갑니까? n-1 분모에는 2, 1 요렇게 오면 되겠죠. 얘는 12배에 n-1c 3도 그냥 푸시면 되겠죠? n-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를 곱하고 분모에는 3, 2, 1이 오면 된다예요.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3차 지금 3차 방정식인 거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공통인수가 하나 있죠. 공통인수 누가 보입니까? 모든 항에 다 들어있는 공통인수 n-1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n-1을 지워버릴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엄청 쉽게 풀 텐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n-1은 항상 뭐 이상이다? 3 이상이다. 야. 맞습니까? n-1은 항상 3 이상이므로 얘는 양수라는 얘기지.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양수로 나눠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리고 어머 선생님 이렇게 지웠다가
만약에 1이 답이 되면 답을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n이 1인 경우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요 부등식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n은 1이다는 답이 될 수 없으므로 양변을 우리는 그냥 통째로 어차피 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n-1로 나눠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왜? 나누면 2차 방정식이니까 나 3차 방정식보다 2차 방정식 푸는 게 편해? 라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3차가 될 뻔했던 이 식을 n-1로 모두 나눠버려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n 더하기 3n은 자, 요 녀석 이렇게 약분하면 2 되네요. 2배의 n-2, n-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4n은 2배의 n의 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u, 즉 2n의 제곱. 자, 마이너스 10n에다가 4n 넘어오면 마이너스 14n. 플러스 6이 12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 인수분해하면 2nna 여기에다가 12, 1 이래버리면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14는 곤란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결국 2n-12, n-1은 0이 돼서 n의 값은 6이 되거나 혹은 n은 1이 돼요. 만족하는 n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6. 1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여러분들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특히 맨 마지막에 답을 확인할 때는요 n은 2 이상이어야 돼, n은 2 이상이어야 돼, n-1은 3 이상, 즉 n은 4 이상이어야 돼 라는 범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최종 답을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실수 포인트예요. 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 있는 문제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1c r-1은 r 곱하기 ncr을 증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요 앞에 맨 마지막 개념에 요런 거 하나 적어줬었을 거예요. 1페이지 맨 하단에 A, C, B는 B분의 A에 A-1C, B-1이다. 뭐 이런 개념 적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얘하고 얘하고 구조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예, 달라 보인다고요? 양변을 R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요.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좌변, 우변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그때 증명 안 해줬는데 그냥 요 문제로 증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증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은지 봐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예. 뒤에 몇 개가 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야. R-1, R 이런 거면 얘는 무조건 식을 정리할 때 쭈르륵 나열해야 돼. 팩토리얼 공식을 써야 돼. 팩토리얼 공식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n 곱하기 n-1c r-1은 계산하면 팩토리얼 공식으로요. 여기는 n-1 팩토리얼 쓰고 여기는 얘를 그대로 보고 r-1 팩토리얼을 쓴 다음에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빼야 되지. 여기에서 여기 빼면 뭐만 남아? n-r만 남지. 맞아? 앞에서 뒤를 빼면. 그래서 요런 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식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n에다가 n-1 팩토리얼을 곱했어. 이거 뭐야? n 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 요런 식이 돼버렸어. 자, 우변의 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r 곱하기 ncr은 r 곱하기 m 팩, r 팩, m 마이너스 r 팩이에요.
그런데 요식도 가만히 보면 R하고 R팩 요거 서로 약분되지. 약분되면 뭐만 남습니까? R-1팩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식은 그대로 썼더니 어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죠? 그러므로 좌변과 우변은 같다? 성립해 라고 증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 연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조합 문제 풀어볼 겁니다. 얘는 공식이고요. 조합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제 유형을 좀 암기해두세요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 적당히 암기가 돼야지 눈에 보여요. 유형이 암기가 되지 않으면요 되게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샘플 유형들 하나씩 나왔지만 여러분은 이런 유형이구나 라고 공부한 후에 문제집에서 동일한 유형을 반복해서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자,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 최대 몇 개인지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12각형 그리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한 6각형 정도 그려놓고 얘기를 할게요. 대각선이라는 건요. 요런 걸 우리 대각선이라고 해. 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육각형 6개의 점 중에서 점 2개만 뽑으면 그때마다 대각선이 하나씩 생기겠구나. 근데 문제는요. 점을 뽑았는데 재수없게 이렇게 뽑아버렸어. 우리는 이 빨간색을 대각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조합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립니다.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2개를 뽑을 때마다 대각선이 하나씩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가지 경우는 대각선이 아니니까 빼줘야 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기해봐.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12, 12, 마이너스 12.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 잘 들으세요. 가끔 문제 풀다가 질문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요 어떤 식인 거냐면 요렇게 내가 요렇게 선 2개만 그리면 요때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기지 맞아? 요 교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조합에선 이런 논리로 만들어요. 12개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점 4개만 뽑아 라는 거야. 4개 뽑고 그냥 뽑으면 돼. 4개 뽑고 X를 쳐서 교점을 하나 만들어내는 건 우리의 몫인 거야. 즉 우리는 4개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 구하세요 하면 답은 그냥 뭐다? 12, 14예요. 12개의 점에서 4개의 점을 뽑을 때마다 하나씩 X표만 치면 교점이 하나씩 나와 라는 요런 논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훨씬 추상화돼 있어요. 조합 쪽은. 될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삼각형이 나오려면 3개의 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기본 논리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일렬로 된 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연결했을 땐 삼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이런 경우 못 만드니까 이 경우 중에서 얘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저런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서로 다른 4개의 점, 일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에서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는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몇 군데 보인다? 3군데 보인다. 라고 요렇게 작업을 해두시면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조합을 애들이 되게 못하는 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공식 하나 떨렁 나와 있는 거야. 해석을 잘하는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뭔 짓을 하는 거지? 이런 상태가 되기 쉬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맨 네 번째 풀고 세 번째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도 같은 유형이에요. 요 두 번째랑. 그래서 요 네 번째 풀고 할 텐데 얘는 실수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물 좀 주세요. 그냥 씩만 세우시면 돼요. 거기다 대고 직선 직접 그리고 있으면 안 돼. 그건 중학생들이 하는 거야. 고등학생은 조합의 개념을, 공식화된 개념을 문제 도입해서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개수 적다고 직접 세시면 중학교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네, 우리 수학분 풀었네. 자, 수학분은 뭐라고 풀었어요? 64 빼기 4 C 3 이렇게 풀었어?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또 다른 의견 없어? 또 다른 의견. 예린이 뭐 나왔어요? 2 예. 보통 학생들한테 풀려면 이렇게 풀어요. 왜냐하면 직선이라는 건요. 수학분 잘 보세요. 직선이라는 건 점 2개만 골라내면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6개의 점 중에서 점 2개만 골라내면 직선을 만들 수 있겠구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점 2개를 골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직선이 계속 같은 직선이 나와서 겹쳐버리지. 그래서 일직선상에 나와 있는 4개의 점에서 2개의 점을 뽑아서 만들어내는 저 경우는 너무 많은 중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빼버려야지. 하지만 예린 양이 놓친 게 뭐냐면 플러스 1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 얘를 다 빼버린 거야. 얘는 하나만 필요했는데 여러 개 겹쳐서 뺀 거지. 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 하나는 구해주셨어야 했던 거예요. 어떤 실수 포인트가 있는지 알겠죠? 얘가 바로 실수 포인트야. 애들이 놓치면 전부 다 얘를 놓쳐서 오답 처리가 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두 평행선 위에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각각 5개씩 있다. 이 중에서 넓이가 2가 되도록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자. 넓이가 2가 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또 넓이가 2가 되려면 이렇게 생긴 애도 가능하겠고, 또 넓이 2로 만들려면 어떤 경우도 가능해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사실은 가능하지. 맞습니까? 넓이가 2가 되는 사각형 엄청 많아. 이걸 어떻게 다 구해? 그래서 우린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다양한 사각형을 그렸어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얘네를 모두 포괄해서 무슨 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네를 모두 포괄하는 사각형의 명칭은 사다리꼴이에요. 맞아요. 얘도 사다리꼴에 포함되고 얘도 사다리꼴에 포함되니까 얘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더하기 밑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식은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몰라요. 윗변의 길이 몰라요. 하지만 높이는 1이라는 걸 아는데 얘가 2가 돼야 된다라는 상태야. 그러면 밑변 더하기 윗변이 몇이 되면 되겠습니까? 4가 되면 되지.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경우 생각해보니까 얘가 3면 안 되지. 3, 1일 때, 2, 2일 때, 1, 3일 때.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할 거예요. 우선 밑변의 길이가 3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그림 딱 보니까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2가지. 윗변의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보여?
윗변의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가지 보입니까? 4가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8개의 사각형이 존재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경우는 얘기해봐. 몇 개야?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경우 몇 가지야? 그림 보니까? 3가지.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3가지. 그럼 뭐 윗변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3가지. 윗변, 밑변 똑같이 생겼으니까 1, 3이 되는 경우는 위에 첫 번째 계산해 놓은 걸 거꾸로 적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 몇이 나오겠습니까? 25가지야.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의 특징은 뭐야? 조합 공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 고등학교 1학년 순열 조합 파트는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의 확장형으로 조합 공식, 순열 공식 없이 머리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사고력의 경우의 수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조합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 섞여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죠. 자, 12개의 프로야구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3번씩 경기를 치를 때 전체 경기 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푼 적 있죠? 근데 공식을 알면 훨씬 쉬워요. 자, 12개의 팀이 경기를 하려면 몇 팀을 뽑아야지 경기가 성사돼? 2팀. 그러므로 우리 뭐라고 쓰면 돼? 12, 12. 근데 그렇게 몇 번 안 돼? 3번. 끝난 거예요. 자, 엄청 쉽죠? 훨씬 쉬워졌어. 중학교 때보다. 자, 두 번째.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뽑힌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짝수하고 홀수가 섞여 있는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적을까 많을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긴 세 수지만 두 수만 본다라고 해도요.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어떤 경우만 홀수가 나와?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가 나와. 근데 대상 2개일 때도 이렇게 짝수가 나오는 경우 되게 많은데 하물며 대상이 3개야. 엄청 많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경우를 다 생각하지 않고 엄청 적은 경우에 요 녀석만 빼는 식으로 문제를 풀까 해요.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세 수가 모두 다 홀수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즉 얘는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풀어볼까 해요. 자, 9개의 수 중에서 3개의 수를 뽑는다. 그런데 나는 이제 홀수만 나오는 경우를 떼버릴 거야 해요. 자, 홀수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우선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다? 1, 3, 5, 7, 9 몇 개의 수 중에서 5개의 수 중에서 몇 개를 뽑은 경우? 3개를 뽑은 경우만 떼버리면 된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 공식은 수학을 쉽게 합니다. 자, 30분에 시작할게요. 대기해주세요. 그 뒤에서.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능 시험에 나왔어요. 답지를 보고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가 있다. 여기에서 4개의 구두를 뽑을 때 짝이 맞는 구두 1켤레, 짝이 다른 구두 1켤레 이렇게 4개의 신발을 뽑는다예요. 그래서 얘는 4고야. 그래? 그러면 짝이 맞는 거 1켤레부터 먼저 뽑아야겠다. 뭐라고 쓸 거야? 5, 10, 1. 짝이 맞는 5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짝이 다르게 뽑으려고 했어. 근데 짝이 다르게 뽑는 경우가 무지 많지?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뭘 쓸 거냐면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을 쓸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몇 짝? 8짝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거기에는 짝이 틀린 것만 뽑아야 되지. 그러면 부정은 뭐만 하면 돼? 짝이 맞는 거 1켤레 뽑는 경우만 빼버리면 되겠지.
뭐라고 쓰면 될까? 짝이 맞는 거 지금 몇 켤레 남아있어 이제? 4켤레 중에 1켤레를 뽑는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 나왔는데 그냥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걸 보고 뭐지라고 해석을 못 해내서 문제가 됐던 문제예요. 재경량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5켤레의 구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짝이 맞는 거 1켤레하고 짝이 다른 거 요렇게 1켤레 요렇게 뽑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짝이 맞는 거부터 우선 먼저 뽑아놓겠다가 얘예요. 5개 중에 짝이 맞는 거 하나 뽑았어. 그럼 이제 얘 뽑아야 되지. 그런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얘랑 얘랑 뽑는 경우, 얘랑 얘랑 뽑는 경우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전체 빼기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8짝 중에 2짝을 뽑는 게 모든 경우인데 그 중에서 뭘 빼버린다? 짝이 맞는 경우가 이제 몇 개 남아있어? 4켤레 남아있지? 그 경우만 빼버리면 짝이 다른 경우만 남을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맨 마지막 오늘의 2문제 남았구나. 2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6명, 여자 6명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1명씩 뽑는 방법의 수는. 자,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선생님 항상 어떻게 풀라고 얘기합니까? 전체 빼기 부정으로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선 총 몇 명 중에서 12명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 12명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아. 그런데 남자 여자를 적어도 1명씩 뽑는다라는 것의 부정은 뭐야?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거나. 자, 남자만 뽑거나 뭐라고 쓸 거야? 시작! 6, 시, 4. 여자만 뽑거나 6, 시, 4. 요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수학화의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남자, 요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정동주연 결석인가요? 네. 성현이 지난주에 결석한다고 통보하고 갔습니다. 여기 도윤양 교재예요, 선생님. 여기 도윤양 교재. 지난주 빠져서. 다 푸셨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남자 5명과 여자 6명 중에서 남자가 2명, 여자가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뽑은 다음에 일렬로 세우면 돼. 자, 그래서 남자 5명 중에 몇 명 뽑는데? 2명. 여자 6명 중에 몇 명 뽑는데? 3명. 그래서 총 5명이 모여있지? 이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순서를 부여하는 방법은 오펙토리얼. 선생님, 이거 순서를 부여하거나 순서를 없앨 땐 나누기 오펙토리얼, 순서를 부여할 땐 곱하기 오펙토리얼 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냥 끝이에요. 이제 조금 조합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라는 상황을 공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